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형태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하면 그림의 자신감이 그림 자체의 자신감이 확실히 있어지는데 형태가 자신감이 떨어지면 다른 부분들의 이 문제도 같이 발생된다고 봐야 돼. 형태는 똑같이 뜬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그런데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특정한 인물을 색연필로 그리거나 연예인들을 그리는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그려야 돼. 똑같이 그리는 게 이게 의도고 목표였기 때문에 형태가 그 사람의 이미지라는 게 조금만 달라져도 이미지 자체가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똑같이 뜬다라는 개념보다는 이해하자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러면 이해하자는 접근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평면을 보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는 실제로 보는 것은 입체와 공간을 보는 거지만, 시각으로 들어올 때는 평면적으로 빛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지. 광속도 불변의 법칙 해가지고 그랬을 때 표현하는 것은, 이 평면에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림이라는 게, 그림의 정의를 저번에 얘기한 적이 있지. 그림이란 2차원 평면에다가 의도한 이미지를 그리는 것을 그림이라고 하지. 그게 추상적인 형태든 구상적인 형태든 이제 그걸 그림이라고 하지. 근데 우리가 추상적인 형태는 아무렇게나 그려도 되고, 아니면 의도를 갖고 왜곡을 시켜도 보기 나름인데, 구상적인 부분에서는 입체와 공간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형태는 우리가 포함되어져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자는 거야.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똑같이 그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똑같이 그리는 것도 필요하다. 어떨 때 연예인들을 그릴 때. 그 다음에 형태를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스케치를 하는 게 좋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와이어프레임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뜨는 연습을 하는 게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를 하겠지. 우리가 손 같은 거, 손의 형태를 한번 떠볼까? 보고 뜨면 모르겠으면 보고 뜨면 돼. 손을 뜨는 거 1차적으로 봐봐. 이 손이 우리가 평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손바닥에 이런 손가락이 붙어 있고, 이 손바닥보다 약간 긴 사이즈의 엄지 손가락이 붙어 있고, 요런 느낌이지. 여기에 손목이 붙어 있는 요런 느낌이란 말이야. 요런 느낌. 요거를 이제 입체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중지가 제일 길고, 검지, 중지, 약지로 가겠지. 물론 이 사이에 보여지는 골격이나 근육도 사실은 궁금하면 그거를 반드시 찾아봐야 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1대1일 가능성이 있고, 새끼손가락으로 가면서는 급격하게 짧아지겠지. 이렇게 요 길이는, 마지막 길이는 짧아지고, 손가락은 3마디가 되어 있다. 3마디. 첫 번째 1, 2, 3마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 사람 손가락도 자세히 보면
이 엄지와 검지에서 중지에서 약간 벌어져서 그리는 경향이 많지. 요게 벌어진다고 이렇게 중지와 요 사이가 살짝 벌어져 있는 요런 느낌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지. 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물건을 잡거나 방아쇠를 당기거나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평면적으로 잡고 있지만 이것도 이렇게 사실은 이게 돌아야 있지. 이렇게 볼록하게, 맞지? 이 구조적인 부분을 진짜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 막 진화론도 갖고 가야 되고 막 해부학도 갖고 가야 되고 하는 게 맞아. 맞지? 그래야지 이게 진짜로 이해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떻게 입체화 시키느냐의 문제잖아. 그 모든 형태는 육면체와 원기둥으로 돼 있다. 육면체와 원기둥으로 해석하면 된다 라고 보면 얘가 이 손바닥이 육면체에 가깝고 손은 육면체로 잡아도 되고 원기둥으로 잡아도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제 얘가 45도로 약간 돌려보면 요런 애가 손바닥에서 나오고 얘가 위로 살짝 올라오면서 잡혀 들어가겠지. 이렇게 손바닥.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물론 요것도 중지에서 얘가 살짝 내려가긴 해. 이쪽으로 내려가긴 하는데 일단 뭐 이렇게 잡자. 이렇게 되겠지. 입체화 시키는 연습을 자꾸 하자는 거지. 그러면 얘가 전체적으로 수그렸을 때는, 굽혔을 때는 이 각도를 그대로 갖고 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그릴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수그리면 되지. 이렇게 숙이면 된다는 얘기, 굽히면 된다는 얘기지. 수그린다 할 테니까 하니까 야 이거 너무 사투리네. 이거 숙인다, 굽힌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에서 원기둥화 시켜도 되고 육면체화 시켜 들어가면 요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거지. 맞지? 이게 입체화된 거지. 깡통 로봇 같은 이런 느낌이 되겠지. 이렇게 붙는 거고. 아따 손목 굴래. 요렇게 연습을 하는 게 맞아, 처음에는. 그러면 얘를 앞쪽으로 보면 얘가 뒤로 좀 물릴게. 이렇게 그리고 손바닥. 그러면 자기에 맞는 응용 동작이 나온다고. 얘가 있어. 얘를 살짝 굽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굽혀볼게. 약간 얘를 여기까지 올린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나오는 굽힌 상태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이게 둥글게 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둥글게 이렇게 평면이지만 이렇게 말면 둥글게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말리겠지. 이렇게 말리겠지. 그 다음에 손도 보면 여기가 높고 이게 내가 낮아지잖아. 그럼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쪽을 새끼손가락으로 잡을까? 그러면 이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지. 이쪽이 낮아지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쪽이 엄지라면 이 엄지가 나와서 들어와서 들어오는 엄지에 축이 있고, 이 엄지는 자세히 보면 약간 45도로 이렇게 굽어 있어요.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겠지. 이 완전히 이래 되지도 않았고 약간 자연스럽게 있으면 45도 축 방향으로 나오지. 이게 완전히 이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것도 아니고 45도 축으로 굽어져 나온다. 그럼 이게 45도로 살짝 굽어가지고
나오는 동작을 취해주면 되고, 여기서 첫 번째 마디가 빠져나오고, 그러면 이게 높고 얘가 새끼손가락 쪽으로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낮아지는 걸 감안을 한다면 중지에서 얘가 짧아지고 오고 오면서 얘를 자꾸 입체화 시키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굽어지면 이렇게 말려 들어가겠지. 이렇게. (45도로) 얘는 나중에 봐주고, 오히려 이쪽이 손톱 부분이 되겠지. 이렇게 1, 2, 3 3개 마디 3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하나, 여기서 하나 둘 셋, 중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면서 요거는 좀 짧게 봐도 된다. 요게 짧게 봐도 되고, 요것도 손톱이 여기서 하나 짧게 보고 짧게 보고 짧게 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각을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주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손바닥과 같은 각으로 이렇게 그리는 경우보다는 이 손바닥에서 꺾어 가지고 줘야지 액션이 더 강하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 손가락이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다르게 준다면 얘는 그대로 놔두고 얘를 꺼내 가지고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형상을 그려낼 수가 있지. 이것도 꺼내볼까? 이렇게 꺼내겠지. 여기서 움직이면서 꺼내는 연습을 하자. 그럼 이게 원기둥이 되고 육면체가 되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있을 때는 곱게 앞쪽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돌면 또 각도가 틀려지지. 벌어지는 거. 자유롭게 유동성이 커진단 말이야. 이거는 몸이 사지로 뻗어나가면 점점 가늘어지고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도는 각도도 여러 방향으로 돌게 되겠지. 그래야지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사지 안쪽은 단순한 작업을 하고 근육이 크고, 사지 밖으로 빠져나가면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골이나 근육들이 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든 원기둥으로 하든 연습을 하라는 얘기지. 연습을. 그지? 이런 식이. 그래서 어느 각도든지 뽑아내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응용을 한다면 또 여러 각도로 응용을 할 수가 있다. 뭐든지 육면체화 시켜가지고 판단을 하고, 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기둥으로 그리는 것도 필요하겠지. 손가락도 원기둥으로 붙이고 원기둥화 시키고 다시 원기둥화 시키고, 손가락 하나를 원기둥화 시키고, 여기서 원기둥화 시키고 원기둥화 시켜가지고
볼 수 있는 거 원기둥화 시켜서. 그렇게 되면 이게 원기둥이 보이기 시작할 거랍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이 중간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이것도 이 중간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어차피 원기둥이나 육면체나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중심을 항상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손마디는 3개, 엄지손가락은 약간 돌아가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세부적인 손톱 같은 거는 관찰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약간 일하는 손으로 그릴 수도 있고, 약간 여성스러운 손을 그릴 수도 있고, 그런 건 특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톱 모양이나 그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보면서 연습을 해줘라. 손주름이나 그런 것들도. 손은 많이 쓰면 어떤 놈 굵어지지. 이런 것도 항상 중심선이 필요하다. 중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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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선. 이해되지? 그래서 이게 분석을, 비례에 대한 분석을 본인이 해보고 단순화된 도형으로 접근해보고 여러 각도로 연습해보고 여러 각도로 연습해보고 다시 원기둥화 시켜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손의 동작을 상상해가지고 머릿속에 박은 다음에 바로 그리는 것도 가능해지겠지. 이렇게 바로 그려지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 연습은 하면 된다는 거지. 자연스러운 동작은 많이 보면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면 된다. 많이. 좁아졌나? 좁아졌나? 말렸다고 보면 되겠지. 말렸다. 이런 것들도 이제 바로 그리는 연습도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네. 연습 양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기본적인 관찰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각자 동작에 맞게 단순화 시켜가지고 그리는 이 손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다.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 만화 같은 거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릴 때 벙어리 장갑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벙어리 장갑 해가지고 엄지만 살짝 빼주고, 엄지만 살짝 빼주고, 이렇게 벙어리 장갑화 시켜가지고 2단계만 줘도 돼. 이렇게 이제 벙어리 장갑 거기에다가 얘가 나눠질 수 있도록 가면 손의 느낌이 금방 나오듯이, 그 다음에 안에
골격이나 근육 구조는 차차 본인들이 필요하면 하는 게 그게 진짜 공부가 될 것이다 라는 거다. 모든 걸 이렇게 구조화 시켜가지고 그래야 된다. 구조화. 손바닥으로 들어가면 또 이게 손바닥이면 손바닥의 근육의 크기나 손이 접쳐가지고 이루어지는 이 손금이 이루어지는 것도 접어보면 그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생기는지가 나온단 말이야. 거기에 맞게 본인이 찾아가면서 보면, 직접적으로 궁금한 거를 찾아가면서 보면 훨씬 공부가 될 거다. 궁금해야지 공부가 되지. 그냥 일방적으로 남의 말을 듣는 걸로는 절대 공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찾아내는 게 공부다. 그래서 이해하자 이거. 이해하자. 이해했으면 넘어가면 된다.